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른바 K-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이와 같은 비대면, 스마트 관련 산업들이 특히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지역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로 2m, 세로 5m 크기의 이동식 모듈형 객실입니다. 일반 객실과 다른 점은 옷장 속에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음압기가 숨어 있다는 점으로 이른바 이동식 모듈형 음압 시설입니다. 이 옆에 있는 게 이게 UV 램프입니다. 헤파 필터를 통해서 이제 필터링이 된 다음에 그 이제 앞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 배기가스가 나가니까 그 이제 클린에어가 나가는 거죠. 부산의 한 스타트업이 지난 2월 개발에 성공했고 2달 뒤에는 싱가포르 국립병원에 객실 50개가 처음 수출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동남아, 중동 등지에서도 주문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일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짧은 시간 내에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현장의 작업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음압 기능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모두 이제 자료를 보내드리면 상당히 만족을 하시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앱 제공에 나선 기업도 있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와 관련해 주민들의 오픈하우스 방문일, 입주 날짜 예약을 도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현장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창원의 한 신규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최근 활용됐고 올해 안에만 전국의 20여 개 신규 아파트 12만 세대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일군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면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걸 조치를 했고,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도 그리고 입주민들의 안전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부산시도 코로나19로 부상한 3대 산업으로 비대면과 스마트 산업, 헬스, 방역 산업을 꼽고 집중 육성을 논의 중인 가운데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활로를 모색 중인 지역 기업들의 활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오늘부터 각급 학교의 등교 수업이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데 맞춰 부산교육청이 본격 방역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고3과 중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 학교 30곳은 각 학년별 20분 이상 시차 등교를 실시하고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 학급의 경우 교실 내 사물함을 교실 밖 복도로 배치하는 등 최대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5월 중 외부 교육 활동을 자제하고 입시 설명회를 유튜브를 통해 실시하는 한편 오프라인 대입 상담실 운영은 6월 이후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와 야간 자율학습도 등교 수업 이후 최소 일주일이 지난 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노후 공동주택 화재 사망 현황과 문제점,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후 주택에서 화재 참사를 막을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바로 연기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인데요. 법으로도 의무화가 됐지만 아직 사각지대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는 70대 부부가 잠을 자고 있었지만 다행히 신속히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현관에 설치해둔 연기 감지기로 화재를 빠르게 인지했던 것입니다. 부산에서 연기 감지기로 큰 피해를 막은 사례는 지난 1년 동안에만 26건, 효과는 확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이후 지어진 주택은 연기 감지기와 소화기가 의무 설치됐지만 부산에는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만 100만 가구, 전체의 87%입니다. 특히 연기 감지기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설치를 미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시공 없이 단 5분 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는 화재 감지기입니다. 이 장비는 이렇게 건전지로 작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배선 작업 없이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반드시 각 방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하고 오작동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표면을 청소해야 합니다.
또 반응이 느린 열 감지기가 달린 주택은 추가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 감지기의 경우에는 열을 감지해서 동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감열부가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 또 연기 감지기의 경우에는 연기가 유입돼서 동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관상 유입부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의 비상 대피로나 완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특히 저층에서 불이 나면 옥상으로 대피하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지식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사퇴 보복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오거돈 전 시장의 측근인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과 내년 4월 시장 보궐선거 때까지 함께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 시장 권한대행은 미래통합당 시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 보좌관이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과오가 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진구 보좌관은 오 전 시장 사퇴 이후 사직서를 냈다가 25일 만에 다시 복귀해 공무원 노조와 미래통합당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 보시겠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이 이번 주 이례적으로 주 3일 근무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닛산 로그의 위탁 생산 계약이 지난 3월 말 끝났기 때문이라는데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차인 XM3의 유럽 수출 물량 확보가 관건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8면에 있는 사회 기사 보시겠습니다. 동구에 수소 충전소가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기사입니다. 앞서 동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 허가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동구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부산일보입니다. 새로 문을 연 부산시의 관광 플랫폼 비짓 부산을 비판하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플랫폼 구축에 6억 4천만 원, 연간 운영비 2억 원이 들었지만 SNS보다 부실하고 오래된 정보들을 긁어모은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구축하는 작업을 벌이겠다는 부산관광공사의 해명도 함께 담았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한 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자는 연제구 의회 제안입니다. 부산의 각 구구는 한 끼당 5,000원에서 6,000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제구의 한 의원이 인상을 제안하면서 구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재 3,776곳에 불과한 가맹점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입니다. 오늘 아침도 공기가 꽤 서늘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2.2도로 어제보다 더 낮고요. 낮에도 20도에 그치며 선선하겠습니다. 출근길 내륙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오후부터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으로는 오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서늘합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10도를 웃돌고 있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조금씩 밑돌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지만 덥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한낮에 부산 20도, 양산과 남해가 23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남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오늘 오후 남해 동부 먼바다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걸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은 휴일에 비가 내리겠지만 부산은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모레까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총리실의 김해 신공항 검증 과정도 이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부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와야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시발점이 되는데요. 최근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에 이어서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이르면 다음 달로 임박했습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안전과 소음, 환경 등에 문제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국토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13일엔 김해공항을 직접 찾아 현장 점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볼 때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이 명백히 확인될 걸로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진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기존 정책을 뒤집는 부담 때문에 김해신공항 계획을 일부 보완하는 선에서 매듭 지으려 한다는 기류 역시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울경 시민사회단체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증 과정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최종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토부의 부당한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증의 중립성이란 명분을 내세워 검증단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관문공항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정무적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한 동남권 관문공항 약속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지금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부울경 민주당 당선자와 부산 상공계가 총리와 면담을 갖고 정무적, 정책적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시민단체가 지역의 목소리 전달을 위한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공항에 이어서 이번엔 항만 소식입니다. 공항과 항만 두 곳은 부산 경제발전의 양대축이 될 인프라인데요. 부산 시민의 수건이었던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북항 2단계 재개발도 숨통이 트일 걸로 보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입니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위치는 원도심과 항만을 단절시켜 이곳을 포함한 철도시설 재배치는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주야 하역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그 소음에 시달려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을 위해선 반드시 이전이 필요한 상황. 119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도 시설을 부산 신항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이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설계비 예산 30억 원을 확보해 실시 설계 용역에 돌입했는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 기간도 석 달 단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 설계를 마친 뒤 관계기관 인허가를 거쳐 오는 2022년 초에는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025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야적장 이전은 북항 재개발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단계 사업이 안 되면 반쪽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좀 빨리 가야지만 1, 2단계가 시너지를 기대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좀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북항에서 개최 예정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간 지역 경제계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제메모 정세민 기자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활용한 소비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유통가와 전통시장 등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장을 비롯해 지역 일부 대형 마트와 또 마트 내 일부 임대 매장 등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지난 13일 이후 소비자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제품 구매법 등에 대한 정보 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착한 소비를 해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항공사들이 다음 달부터 국제선 일부 노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에어부산도 오는 7월 31개 해외 노선의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에어부산은 오는 7월 1일 부산 홍콩, 부산 칭다오 등 5개 노선을 시작으로 7월 중 에어부산이 취항한 10개국 25개 도시 31개 전 노선에 대한 예약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총 110개 국제선 노선 가운데 32개 노선을, 아시아나는 국제선 73개 노선 가운데 27개 노선의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전국 7개 규제 자유 특구 가운데 우수 평가를 받으면서 지역 경제계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안겼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 자유 특구의 운영 성과를 중소벤처기업부가 평가한 것입니다.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공공선도사업 유치 등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현대페이 45억 원, 코인플러그 75억 원 등 관련 업계로부터 12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유치한 점도 높이 인정받았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자택 인근에 양귀비를 키운 혐의로 40살 A씨 등 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 살면서 자택과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수십 주씩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양귀비를 압수하고 근처에서 자라고 꽃을 놔둔 것뿐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10시쯤 강서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기계 장비와 벽면 일부를 태운 뒤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공장 전원을 끄고 퇴근했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기아 타이거즈에게 홈런 3방을 맞고 주중 3연전 첫 경기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롯데는 어제 광주에서 열린 기아와의 시즌 첫 맞대결에서 9대2로 졌습니다. 기아 선발 이민우 투수는 6이닝 동안 롯데 타선을 4안타로 묶고 2실점으로 막아서 시즌 2승째를 따냈습니다. 롯데는 오늘 저녁 스트레일리를 선발로 내세워 연패 탈출에 나섭니다. 프로 스포츠에 이어서 코로나19 속에 연기됐던 아마추어 스포츠 대회도 잇따라 시작될 전망입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전국의 대회 일정을 정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아마추어 야구를 다음 달부터 무관중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구와 골프, 풋살 등 부산 지역 생활체육도 잇따라 대회 개최를 확정하고 일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 MBC 시청자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김해 신공항 총리실 검증 발표와 관련한 이슈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김해 신공항 검증과 관련해 지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또 결과 발표 뒤 후속 조치에 문제점은 없는지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 지역 공공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과 배달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습니다. 선박 안전을 위협하던 부산신항 입구의 무인도 토도 제거 공사가 끝났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항 건설사무소는 지난 2017년 7월에 시작한 토도 제거 공사를 최근 마치고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 측정 검사를 거쳐 해도를 수정하는 작업에 이어 공사 현장에 설치한 등부표 철거가 끝나면 토도가 있던 해역의 선박 통행이 가능해집니다.